매출 성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디자이너가 돼서 처음 갖는 목표는 고객을 만들자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디자이너 1년차 때 고객을 300명 쌓았고 그때 첫 2000점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매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를 찾아오는 분이 한 달에 300명이나 되다니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이 300명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막 감사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면 고맙고 그냥 친구 만나는 것 같았어요. 뭐 근황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어제 뭐 했냐, 뭐 영화 요즘 뭐 재밌냐.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매출이 낮은 선생님들은 다 거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제가 지금 매출이 많이 오르면서 고객 수는 엄청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근데 매출이 많이 늘었었던 거에 전환점은 여기는 머리를 하는 곳이고 나는 헤어 디자이너고 고객은 머리를 하러 왔다.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 말의 주된 내용은 머리여야 한다. 그게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적인 얘기들은 중점적인 머리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주의 사적인 얘기를 하고 정말 테두리의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귀에 안 들어와요. 처음에 상담과 뭔가 중심부는 다 머리 얘기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다음엔 어떤 머리를 할까요? 오늘 머리는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마무리 때는 머리 집에서 손질 방법, 홈케어 방법, 언제 다시 오셔서 다시 애프터 케어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얘기를 가득 채우는 게 매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되는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머리를 하면서 그 사람과 그 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2시간, 3시간의 시간 동안 고객이 뭔가 지루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 이제 대화를 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대화의 중심에 머리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게 불편하고 고객님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로 머리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로 고객이 많지만 매출이 낮고 고객이 적지만 매출이 높은 선생님이 나눠진다 생각해요. 적당한 친절함이 더 고급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과하게 막 하이텐션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거부감 들고 너무 과한 친절? 너무 불필요한 말들? 궁금하지 않은데 내 말들을 해주고 그 사람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내가 자꾸 캐묻고 이러는 게 좀 뭐 너무 내가 호구조사한 거 아닌가 이 사람? 뭐 경찰이고 이 사람 범인이어서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대화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매출 성장을 하기 위한 선생님들한테 조언이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고객이 노를 했을 때 저만의 대처법? 고객님 두상이 이러하셔서 필요하신데 하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시간 없어요. 그러면 고객님 시간이 없는 건 오늘만이신 거예요? 아니면 항상 시간이 없으세요? 고객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지금 당장 오늘 약속이 있는데 커트 30분밖에 안 된대. 그러면 저는 오늘 커트를 하고 스타일링을 해드릴 거라 오늘의 스타일은 뜨는 느낌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스타일링은 일회성인 거라 물이 닿으면 다시 돌아와서 뜨실 건데 그럼 내일이나 모레나 언제나 시간 되실 때 누르는 것만 하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해봤는데 얼마 안 갔어요. 그때 어떻게 말하냐면 보통 사람의 두상은 모두가 다 다르고 왼쪽 오른쪽의 대칭도 다 다르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다운펌이 잘 되는 건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오래 가게 하고 고객님 같이 구렛나루가 없으신 분들을 구렛나루를 다시 만들어 드리는 게 잘 된 다운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객님이 이전에 다운펌을 했을 때 빨리 떴던 이유는 아마 커트선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풀리는 분들을 봤을 때 너무 커트가 짧은 상태에서 했었거나 너무 긴데 뿌리를 눌러놓으면 두 가지 다 빨리 뜨더라고요. 다운펌이 오래 갈 수 있는 적합한 길이를 설정해서 두상이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고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은 살려놓는 게 정말 오래 간다고 느끼는 다운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객님이 오래 안 갔던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고 저한테는 안 해보셨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달라요. 저는 다르게 해드려서 더 오래 가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뿌리 염색 집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집에서 뿌리 염색 하시는 분들 처음에 오시면 항상 하는 말이 집에서 염색하시는 거 되게 편하시죠? 그걸 물어봐요. 너무 편해요. 편하죠. 여기서 오면은 막 시간 예약 잡아야 되고 막 힘든데 집에서 요즘 5분 안에 나오는 염색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그 약을 너무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고객님 근데 저는 제가 디자이너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부 공부도 했고 미용 공부도 했고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피부 표면에 고객님이
고객님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원하는 약을 적당히 바르기가 참 힘들어요. 저희는 적당히 소량만 필요한 부분에 바르는 테크닉을 알고 해드리는 사람인데 고객님이 집에서 정량이 아닌 불규칙한 테크닉으로 하다 보면 얼룩이 지고 고객님 두피 표면에 집에서 하기 위해서 나온 약들에 대한 불필요한 성분들이 좀 많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먹는 이유는 빠르게 흡수하기 위한 건데 집에서 한 염색도 똑같아. 안에 내용물은 뭔지 모른 채 편한 거 하나만 쫓아서 쓰기에는 고객님 피부가 두피의 노화가 피부로 내려와서 피부가 다 처지는데 저는 고객님 피부 처지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한테 전문가한테 맡기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하다가 너무 급할 때 한 번씩 하는 거는 이해해드릴 수 있는데 매일 그렇게 하시다가 고객님 탄력 없어지고 머리가 상했는데 여기 오셔서 파마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안 돼요 여기서 하셔야 돼 이게 아니고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다들 똑똑하신데요. 왜 집에서 하면 안 되고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납득이 되시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염색 테크닉에서도 저도 준호의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거를 지금도 쓰는 게 꼬리빗에 염색약 묻혀서 콤 테크닉 있잖아요. 그거 뭐 매니큐어 할 때도 쓰고 하는데 저는 두피가 약하신 고객님들한테 콤 테크닉으로 두피 떼고 발라드리거든요. 그게 정말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염색 고객님 많이 늘었어요. 저 클리닉 안 할게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우선 두피랑 모발이 있잖아요. 두피 클리닉 같은 경우는 두피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정말 전문성 있게 다가가도 거의 확률이 좀 낮긴 해요. 그래서 두피에 대해 다가가면 안 돼. 모든 사람이 두피에는 관심이 없어도 얼굴 피부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많은 면적을 보기 힘들지만 이마나 요즘은 목 같은 데 트러블 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피부에 대한 접근을 해서 고객님 요즘 피부 컨디션은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요즘 뭐 마스크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는 다 연결되어 있어서 고객님 사실은 제가 이거 왜 피부에 대해 말씀을 드렸냐면 두피 컨디션이 요즘 너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보이는 부분이 얼굴이어서 얼굴만 보시겠지만 두피가 보이는 얼굴보다 훨씬 안 좋으세요. 그러면 얼굴에 대해서 이분은 지금 걱정이 있으셨으니까 두피는 더 안 좋다니까 두피에 대해서도 관심도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두피 케어 만약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경우에 고객님이 샴푸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시는데도 그것만으로는 고객님한테 생성되는 노폐물이 제거가 잘 원활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치를 하더라도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샴푸를 하더라도 두피 케어를 하셔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셔서 머리가 올라올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컨디션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피부가 이렇게 안 좋은 원인에는 중력에 의해서 두피에 대한 유분이나 트러블이 이마부터 턱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여기가 클렌징 깨끗하게 되면 얼굴에 있는 이마 여드름도 많이 완화되신 두피가 안 좋은 사람이 피부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두피 밸런스를 맞춤으로써 피부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 고객님들 두피 케어에 대해서 안 받으실 수는 있지만 호기심도 생기고 다음에 해봐야겠다는 마음까지는 많이 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발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신다고 하시면 우선은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혹시 집에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트리트먼트도 하고 뭐 에센스도 바른다고 해요.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트리트먼트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에센스는 어느 정도의 양을 어디에 바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고객님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대부분 트리트먼트 안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집에서도 조금 대충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대충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케어를 받아도 집에서 대충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예시를 들어요. 고객님 숄리 아시죠? 그분이 PT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받으시겠어요? 받겠대요. 근데 그분이 100만 원짜리 PT를 해주셨는데 운동하고 힘드니까 집에 가다가 맥도날드 햄버거 드시면 그 효과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아무리 비싼 거 받아도 집에서 효과가 없고 느낌이 안 오는 건 홈케어가 안 되셔서 그래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제품부터 바꿔보세요. 그걸 바꾸시고도 모발 개선이 안 되면 여기서 또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집에서의 관리를 우선 바꿔봤는데 그것만으로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받았는데도 안 좋으면 여기서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도 암이 1기, 2기, 3기가 있는 것처럼 내 모발 컨디션이 최악으로 가기 전에 내가 뭔가 도움을 준다는데 그분이 그거를 승낙하지 않으시면 머리는 그냥 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말로 풀어서 설명해요. 충격받지 않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객님 머리가 지금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끊어진다. 모발이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영양이 부족하면 끊김이
일어났는데 이미 제 눈에는 밑에 머리 다 끊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정도 자르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안 받으신다고 하시면 집에서라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케어 한 번 받으시는데 15만 원인데 그 가격으로 제품 3개 정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 가격으로 제품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하면 전판으로 또 이어지도록 케어를 하게 되거나 전판으로 가져가셔서 집에서 관리를 하게 되거나. 근데 이렇게 다 나눠주셔도 돼요? 원장님이 저한테 뭔가 응원과 격려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응원을 해주신 걸로 인해서 제가 성장을 한 케이스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한테 또 전해주고 싶어요. 누군가를 알려줬을 때 더 많은 성장과 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공유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면 저도 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로 인해서.